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더 깊이 교감하고 더욱 행복한 반려 생활을 만들어갈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 때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지만 가끔은 그 속마음을 도통 알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예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짖거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불안한 듯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우리 강아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건 안 좋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이 강아지에게 혼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심지어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반려견에게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고 각 상황이 강아지에게 어떤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강아지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강아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오락가락 훈육, 강아지 뇌를 혼란에 빠뜨리다. 첫 번째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로 일관성 없는 훈육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나는 우리 강아지에게 꾸준히 훈련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훈육 방식이 다르거나 감정에 따라 훈육의 강도가 달라진다면 이는 강아지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강아지가 식탁 아래 떨어진 음식을 먹으면 엄한 목소리로 안 돼 라고 혼내지만 할머니는 몰래 귀엽다고 작은 간식을 챙겨줄 수 있죠. 또 퇴근 후 피곤한 날은 강아지가 짖어도 그냥 넘어가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작은 짖음에도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훈육은 강아지의 인지능력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착하다고 칭찬했다가 갑자기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주는 것이죠. 강아지는 어떤 행동이 옳은지, 어떤 행동이 보호자를 기쁘게 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한 자극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아지의 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없는 훈육은 강아지의 뇌에 혼란 신호를 보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불안, 공격성, 과도한 경계심 등의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을 저하시켜 기본적인 훈련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번 바뀌는 시험 문제 유형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관성 있는 훈육은 단순히 똑같이 혼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강아지에게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보상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벌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무엇을 해야 칭찬받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행동학 클리닉에 방문하는 많은 문제견들의 공통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 없는 훈육이라고 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3살 된 믹스견 코코는 유독 손님에게 심하게 짖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보호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상담 결과 가족 구성원마다 코코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코코가 짖으면 소리를 지르며 혼냈고 어머니는 달래주며 간식을 줬으며 딸은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가족 모두가 코코의 짖음에 대해 무시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짖지 않고 차분하게 있을 때 칭찬과 보상을 제공하는 훈련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코코의 짖음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안정적인 성격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일관성 있는 훈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르는 비극, 목줄 없는 산책의 위험한 진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한 행동은 바로 목줄 없이 강아지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넓은 공원이나 한적한 길에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강아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까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의 등장이나 오토바이 소리에 놀란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들거나 다른 사람이나 자전거를 향해 달려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의 상당수가 목줄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분한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드러내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반대로 공격적인 다른 개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반려견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 놓인 강아지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보호자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줄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 강아지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목줄은 보호자와 강아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며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 강아지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 보호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장소나 도로변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보호자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긴 리드줄을 사용하여 강아지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되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산책 문화는 우리 강아지와 다른 사람, 동물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제 주변에도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난 다른 개에게 심하게 물려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강아지였지만 낯선 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친구의 강아지가 목줄 없이 산책하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며칠 동안 애타게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친구는 그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목줄 미착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책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3. 뜨거운 차 안은 죽음의 덫, 순간의 방심이 부르는 비극. 마지막으로 정말 심각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더운 날씨에 강아지를 차 안에 혼자 두는 것입니다. 잠깐 마트에 가는 건데 금방 돌아올 건데라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햇볕 아래 주차된 차량 내부의 온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합니다. 미국 수의학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20도 정도인 날에도 30분 만에 차량 내부 온도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30도가 넘는 날씨에는 불과 10분 만에 50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강아지의 체온 조절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열사병으로 이어져 뇌 손상, 장기 부전,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고온에 더욱 취약합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고 해도 공기순환 효과는 미미하여 온도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매년 여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반려견들이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뜨거운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운 날씨에 강아지를 차 안에 혼자 두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롯이 우리 보호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편리함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강아지와 함께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에어컨을 작동시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잠시라도 차에서 내려야 할 경우에는 절대로 강아지를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더운 날씨에 주차된 차 안에서 힘들어하는 동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119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더운 날씨에 차 안에 강아지를 방치한 보호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물 보호단체들이 여름철 차량 내 반려견 방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한 보호자가 잠시 마트에 다녀온 사이 차 안에 있던 강아지가 열사병으로 폐사한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로 함께하는 행복한 반려생활. 오늘 우리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중요한 실수, 즉 강아지의 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관성 없는 훈육, 예기치 않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시키는 목줄 없는 산책,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더운 날씨에 차 안에 혼자 두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다소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귀여운 동물을 돌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반려인이 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며 우리 강아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더욱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반려견들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견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항상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